평생 바치던 직장에서 도박이라는 늪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개인회생 도장을 찍은 채의 연고도 없는 충남 땅으로 도망치듯 내려간 영철이, 그 녀석이 낚싯대 하나 쥐고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 우리는 차라리 그 쓸쓸함이 녀석의 죄를 씻어줄 약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놈은 배고픔보다 잔인하더군요. 심심하면 가보라던 노래교실에서 영철이의 눈을 멀게 한 한여인 영희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기품 있고 우아한 그 돌싱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갑 사정은 잊은 채 다시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한 영철이, 소득액이 과한 지출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인지 뼈저리게 알면서도 녀석은 왜 또다시 그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빚어낸 황혼의 비극, 그리고 그 비참한 바닥에서 영철이가 마주하게 된 기막힌 사이다 반전과 진짜 홀로서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은 그리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해 넘게 대기업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청춘을 바쳤던 영철이, 그 성실하던 녀석이 도박이라는 기괴한 늪에 발을 들인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잃은 돈을 메꾸려다 더 큰 빚을 지고 결국 평생 일군 재산은 물론이고 퇴직금마저 흔적 없이 날린 채 개인회생 도장을 찍어야 했지요. 회사마저 등 떠밀리듯 퇴사하고 난 뒤 영철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연고도 없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충남의 어느 쓸쓸한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 스스로를 유배 보낸 셈이었습니다. 타향에서의 삶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영철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새벽같이 일어나 아무도 없는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고 돌거나 인근 저수지에 가만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뿐이었지요. 물끄러미 물을 바라보는 영철이의 눈빛은 늘 흐려져 있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아무런 소속도 없이 불러주는 이 하나 없는 처지가 되니 가슴 밑바닥에서 서러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 오랜 세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대가가 고작 이 늙고 초라한 독방 신세인가? 찌를 바라보며 삼키는 후에는 씹을수록 쓴맛이 났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종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쩌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 갑을 살 때 얼마입니까? 하고 내뱉는 제 목소리가 낯설어 영철이는 스스로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시골의 밤은 유독 빨리 찾아왔고 그 어둠은 잔인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지면 방구석으로 밀려드는 소외감에 숨이 턱턱 막혀왔지요. 밥을 지어 혼자 숟가락을 들 때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영철이의 방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툭 떨어져 나와 혼자 길바닥에 버려진 듯한 기분.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영철이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놈이 사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 영철이는 낯선 충남 땅에서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은 적막한 일상에서 영철이가 유일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읍내 초입의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매일 담배 한 갑이나 캔커피 하나를 사며 건네는 짧은 인사가 녀석이 세상과 나누는 유일한 끈이었지요. 영철이의 헛헛한 눈빛을 유심히 살피던 편의점 사장님이 어느 날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혼자 넋놓고 있으면 병나요. 심심하면 저기 복지회관 읍내 노래교실이라도 가봐요. 거 가면 사람 구경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사람 사는 냄새가 나. 그 억센 충청도 사투리의 권유가 서러운 고독을 깨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영철이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읍내 복지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왁자지껄한 유행가 가락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낯선 활기에 영철이는 주춤거리며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영철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희 씨였습니다. 영희 씨는 그곳에 모인 여느 시골 노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옷차림, 꼿꼿한 자세에서 묻어나는 기품이 마치 메마른 들판에 홀로 피어난 외로운 난초 같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 역시 남편과 헤어지고 이 먼 시골 동네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돌싱 여인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의 흥겨운 열기가 끝나고 주책 맞은 동네에 사람들의 성화에 등 떠밀려 다 같이 인근 찻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었는지 혹은 운명의 짓궂은 장난이었는지 영희 씨가 영철이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이 동네 분이 아니신가 봐요. 영희 씨가 먼저 건넨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수, 내음이 영철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녀석의 가슴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굳어있던 심장이 한꺼번에 피를 뿜어내는 듯한 격렬한 설렘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영희 씨의 기품이 있는 눈빛과 다정한 미소는 영철이가 충남 땅에 내려와 겪었던 그 길고 시린 외로움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구원자 같았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길, 영희 씨는 수줍게 웃으며 가끔 같이 차 한잔해요 라며 먼저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영철이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이 비참한 내 인생 마지막에 이런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영희 씨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영철이의 온 감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달콤한 문방구일 줄은 녀석은 눈멀어 알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와의 만남은 가뭄든 논바닥 같던 영철이의 일상에 쏟아지는 단비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읍내에서 만나 드라이브를 가고 근사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철이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지요. 하지만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품 있고 우아한 영희 씨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은 녀석의 초라한 지갑 사정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연극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삼겹살 한 번을 먹어도 인테리어가 깔끔한 고급 식당을 선호했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멀리 떨어진 교외의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를 찾았습니다. 영철이는 그녀 앞에서 행여나 자신이 가난하고 초라한 은퇴자처럼 보일까봐 매번 호기롭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영철 씨는 참 매너가 좋으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신사예요. 그 부드러운 칭찬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영철이는 짜릿한 행복을 느꼈지만 도와서서 지갑을 열어볼 때면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매달 나가는 변제금에 방세와 기본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데이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녀석의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고 통장 잔액 3,400원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영철이는 온몸에 오한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영희 씨에게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 그녀가 실망해서 내 곁을 떠나가 버리면 나는 다시 그 끔찍한 고독의 방구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외로움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파멸적인 생각이 녀석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영철이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어두운 길로 발을 디뎠습니다. 신용등급이 바닥이라 정상적인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기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고리대출 앱을 깔았습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자 통장에 몇백만 원의 돈이 꽂혔습니다. 돈이 들어온 순간의 안도감도 잠시 녀석의 가슴을 채운 것은 끔찍한 자괴감과 공포였습니다.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소득 대비 과한 지출과 빚쟁이들의 독촉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인지 뼈저리게 겪어놓고도 녀석은 여인 하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또다시 그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 핸드폰 화면에 찍히는 이자 독촉 문자와 압류 경고를 보며 영철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면 불안감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해댔지요. 영희 씨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자산가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에게 가짜 재력을 들킬까봐 겪는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또 한 번 인생이 파탄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영철이의 눈빛은 다시 과거의 그 어두운 도박꾼 시절처럼 피폐하게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대부업체의 고리이자 부메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영철이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독촉장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벨을 울려댔고 영희 씨와의 만남 속에서도 영철이는 울리는 전화를 숨기느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가짜 재력의 가면을 쓴 채 썩어가고 있는 추악한 괴물 같았지요. 마침내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마지막 경고를 보낸 날, 영철이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는 이 비열한 연극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교회의 한적한 카페로 불러낸 날, 영철이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평소처럼 우아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영철이의 무겁게 가라앉은 안색을 보더니 이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철 씨, 무슨 일 있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다정한 걱정 한마디에 영철이의 가슴속 둑이 왈칵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미안합니다. 나 사실 영희 씨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신사가 아닙니다. 평생 일한 돈 도박으로 다 날리고 개인회생 중인 한심한 늙은이입니다. 낯선 타향에서 외로워 죽을 것 같을 때 영희 씨를 만났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행여나 내 가난을 들키면 떠날까봐 바보같이 대부업체 고리대출까지 손을 댔습니다. 매달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내가 미친놈입니다. 당신 마음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같은 놈은 있고 좋은 분 만나세요. 비참한 고백이 끝나고 카페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가시개 껍데기가 완벽하게 깨졌을 때의 굴욕감과 부끄러움에 영철이는 감히 영희 씨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한참의 침묵 끝에 들려온 것은 거친 질책이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아주 깊은 영희 씨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영철이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자 영희 씨의 눈가에도 붉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네요. 영철 씨, 정말 바보예요. 영희 씨는 눈물을 닦아내며 평생 가슴 묻어두었던 자신의 비밀을 덤덤히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녀 역시 전 남편의 지독한 도박빚과 사채 독촉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혼 도장을 찍고 세상이 무서워
이 시골 땅으로 숨어 들어온 아픔을 간직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내가 전 남편의 그 사체 빚 때문에 평생을 떨며 살았는데 내 앞에서 또 사체를 써요? 내가 영철 씨 돈 보고 만난 줄 알았어요? 나도 외로워서 당신의 그 쓸쓸하고 선한 눈빛이 나랑 닮은 것 같아서 곁에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 내 마음을 사려 했다니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영희 씨는 영철이를 호되게 나무랐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따뜻한 여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영철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서슴없이 돈을 찾아 대부업체의 고리대금 빚을 그 자리에서 단숨에 상환해 버렸습니다. 족쇄에 갔던 빚이 사라진 순간 영철이의 가슴에는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 씨는 울고 있는 영철이의 손에 시골 마당에 뒹굴던 흙 묻은 호미 하나를 툭 쥐어주며 짐짓 매서운 눈빛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돈 공짜 아니니까 꿈도 꾸지 마요. 이제부터 돈으로 내 마음 사려 하지 말고 몸으로 때워요. 내일부터 내 카페 마당 잡초 다 뽑고 텃밭일 도우면서 이 돈 몸으로 다 갚으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억척스러우면서도 눈물겹게 따뜻한 호통 앞에 영철이는 마침내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 사랑과 구원의 빛이 환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재력의 가면을 벗어던진 영철이의 삶은 몰라보게 가벼워졌습니다. 대부업체의 독촉 전화 대신 아침이면 영희 씨의 나지막한 잔소리가 그를 깨웠지요. 영철이는 선언한 대로 매일 아침 영희 씨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브런치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허리를 숙여 마당에 잡초를 뽑고 텃밭에 단단한 흙을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펜대만 굴리고 보박판의 모니터만 노려보던 손에 단단한 굳은살이 박이고 이마에서 정직한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땀방울의 무게만큼 가슴을 짓누르던 도박의 잔상과 빚에 대한 공포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영철 씨? 땀 좀 닦고 와서 밥 먹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영희 씨는 비싼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대신 텃밭에서 갓 딴 싱싱한 상추와 투박하게 끓여낸 강된장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양복을 받쳐 입고 눈치를 보며 수십만 원짜리 계산서를 내밀 때보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마주 앉아 먹는 보리밥 한 그릇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고 맛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통장에 수억의 돈이 없어도 자기 모습 그대로를 온전하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를 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파멸을 자초했던 과거의 영철이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땀 흘려번 돈으로 영희 씨에게 빌렸던 원금을 한 푼 두 푼 정직하게 갚아나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도 매달 꼬박꼬박 내며 영철이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 앞에 당당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서적 독립 또한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눈이 멀어 독배인 줄도 모르고 대출 늪으로 걸어 들어갔던 충남 땅의 그 쓸쓸했던 남자. 이제 영철이는 붉게 물드는 시골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더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소박한 밥상을 나눌 진정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허영심을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함 속에서 영철이의 황혼은 그 어느 때보다 정직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외로움 때문에 영철 씨처럼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인생의 지독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혹은 영철 씨처럼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해준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